다이어트를 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얼굴이 가장 먼저 빠지고 팔, 허벅지, 엉덩이, 복부 순으로 빠지고 살이 찔 때는 반대 순서로 찌게 됩니다. 제 아내의 경우를 보니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잘 하다가 드디어 복부가 빠질 때쯤 되면 화를 내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사람답게 살겠다고 포기하고 잘 먹게 되니까 다시 복부부터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할수록 배만 볼록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드리는 닥터드림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 노안을 동안으로 바꾸는 마법 볼륨의 속편으로 볼륨을 채우는 방법 중 하나인 지방 이식에 대해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부가 얇아지면서 탄력이 떨어져 처지고 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늘어지는 모든 이유는 노화가 가장 큽니다. 지방이 빠지면서 골격도 드러나게 되고 울퉁불퉁해지고 얼굴 모양이 변하는데요. 나이 드는 게 죄는 아닌데 자꾸 노화가 원인이라고 설명드려서 저도 슬픕니다만 반갑게도 노화를 더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화가 시작되면 당겨 올리는 리프팅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게 되는데 이때 지방이 빠져서 텅 비어서 꺼진 부분을 그냥 둔 채로 겉피부만 리프팅을 하게 되면 늘어진 피부로 덮여있던 부분이 당겨 올라가면서 더 쑥 패어 보이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텅 비어 꺼진 부분에 볼륨을 채워야 얼굴선이 매끄럽게 살아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수술을 병행해주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나기도 합니다. 지방을 채우면 얼굴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어서 꺼진 부분을 채워 볼륨감을 주기 때문에 밋밋하고 퍼져 보이는 얼굴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서 전체적으로 길이가 줄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줍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같은 고양이과인 사자, 호랑이와 고양이를 생각해보면 중안면부의 길이가 다를 뿐인데 이미지가 많이 차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을 넣은 직후에 커 보이는 이유는 원하는 양의 2배 정도를 넣기 때문인데요. 왜 빵빵하게 넣는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 이식은 간 이식이나 심장 이식 같은 장기 이식과는 좀 다릅니다. 장기 이식은 혈관을 이어붙여서 혈액순환이 되어야 장기가 살아남고 정상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필요 없는 곳에 남는 지방을 조금 채취해서 필요한 곳으로 옮기기만 합니다. 이식된 지방은 주위 조직으로부터 모세혈관이 생성되어 영양 공급을 받게 된 지방만 생착되게 됩니다. 나머지 지방은 생착되지 못하고 흡수됩니다. 그래서 지방세포는 옮기기만 해도 스스로 생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이식의 생착률이 높지 않다는 건 많이들 아실 텐데요. 20대의 경우 생착률이 50에서 60%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배를 넣어야 한 달 후에 봤을 때 반 정도가 생착되기 때문에 상태를 보고 추가로 좀 더 넣는 건데요. 이렇게 3개월 정도 후에 살아남은 지방은 내 몸에 원래 있던 지방처럼 살게 됩니다. 지방 이식의 핵심은 생착률을 높이는 스킬과 이식하는 위치입니다. 음압을 걸어서 캐뉼라를 이용해 지방을 채취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 센 압력으로 채취하거나 과격하게 지방을 채취하게 되면 떼낸 지방세포가 손상되어서 생착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많이 이식을 해도 생착을 못하고 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취 시점부터 숙련된 기술로 조심스럽게 채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식하는 위치의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채취한 지방을 원심 분리하여 순수한 지방세포만을 이식하게 됩니다. 많은 양의 지방을 덩어리로 한꺼번에 넣게 되면 덩어리 가운데에 있는 지방은 주위 정상 조직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기 어려워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식할 때 접촉면을 넓혀야 주위 조직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기 좋습니다. 접촉면을 넓게 한다는 건 덩어리를 뚝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에 조금씩 나누어 정성스럽게 주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게 미세지방 이식이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지방 이식이든 미세지방 이식이든 지방을 주입하는 원칙은 동일하지만 미세지방 이식은 지방을 아주 미세하게 쪼개서 덩어리가 아예 없게 물처럼 흩어지는 느낌으로 만든 미세지방 이식을 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얕은 주름이나 눈 주위에 이식할 때는 미세지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 이식 방법은 말씀드린 캐뉼라에 음압을 걸어 지방을 일부 채취한 후에 원심 분리기에서 순수하고 정제된 지방만을 분리해서 세포막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히 원하는 부위에 캐뉼라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캐뉼라는 끝이 뭉툭하기 때문에 혈관을 건드리면 혈관을 뚫고 들어가기보다는 튕겨나가서 혈관을 찔러서 그 안에 지방이나 필러가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합니다. 또 캐뉼라는 주사처럼 한 번에 한 군데만 주입하고 다시 새로운 곳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서 피부 안쪽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지방을 이식할 수 있어서 멍이나 붓기도 덜합니다. 붓기는 일주일 정도 후면 점차 가라앉게 됩니다. 자리를 잡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 한 달도 1주는 빵빵하다 느끼실 수 있고 2주 차부터 붓기가 빠집니다.
그럼 생착 못한 지방들은 어디로 가냐? 그 지방들이 흘러내려서 더 처지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방들은 자연 흡수되어 없어집니다. 쉽게 말해 지방 이식은 생착과 흡수만 있을 뿐 어디로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착된 지방들은 새로운 혈관이 자라서 연결이 돼 있다는 말이므로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습니다. 시술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경과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2차 지방 이식을 진행해서 더 채울 수도 있고, 부위가 크지 않다면 간단하게 필러로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빵빵하게 넣고 보자, 많이 넣으면 하나라도 더 살겠지라는 마음으로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몰린 지방은 혈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생착하지 못하고 흡수됩니다. 그래서 생착률이 50에서 60% 정도 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지방이 생착이 잘 될 정도로 적당히 넣고 경과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생착률은 통계가 그렇다는 것이고, 볼륨이 빠지는 속도는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얼굴에 살이 원래 어느 정도냐, 또 채취한 곳의 상태, 즉 어디서 지방을 뽑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허벅지, 엉덩이, 복부에서 하는데 저는 주로 복부에서 하는 편입니다. 지방 이식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양질의 지방이 잘 나오는 곳이 복부 쪽인 것 같습니다. 또 캐뉼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개를 1cm 정도 하고 한 땀 봉합을 하는데, 배꼽 주변은 흉터도 잘 보이지 않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상처 관리가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개 살이 안 빠지는 곳에서 채취한 지방은 생착률도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껏 누가 방해하지 않고 평화롭게 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얼굴이 가장 먼저 빠지고 팔, 허벅지, 엉덩이, 복부 순으로 빠지고 살이 찔 때는 반대 순서로 찌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살이 오를 때쯤이면 이미 몸무게는 3-4kg 증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 아내의 경우를 보니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잘 하다가 드디어 복부가 빠질 때쯤 되면 화를 내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사람답게 살겠다고 포기하고 잘 먹게 되니까 다시 복부부터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할수록 배만 볼록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고. 지금부터는 지방이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이식의 장점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실 수 있고, 자가지방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적고, 생착 후에는 오랜 기간 반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필러의 경우 CC가 정해져 있어서 부위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만, 지방은 한번 채취하면 나누어서 원하는 부위에 풀페이스까지 모두 이식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곡선 형태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자연스럽게 넓은 부위에 볼륨을 채워주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의 색을 보시면 희고 노르스름하고 그야말로 오일이라 피부 바로 밑에 이식하면 혈색이 좋아지고 피부톤도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생착률이 높지 않아서 1차 때 2배수를 이식하면서 처음 일주일은 빵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시술로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달 후 경과를 보고 2차 수술을 계획하는 경우가 있어서 필러처럼 간편하고 빠르게 한 번에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방 이식 후 이건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얼굴 어디나 다 그렇지만 특히 볼이나 이마에 이식한 경우에는 엎드려 자면 안 됩니다. 피부 관리샵 등에서 받으시는 강한 압으로 행해지는 경락 마사지도 중단하셔야 합니다. 지방은 대체적으로 물컹하고 흐느적하기 때문에 모양이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경과를 보러 오실 때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감염이나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붉게 변하고 부어오르고 누르면 아픈 압통이 생긴다면 시술을 받은 병원에 즉시 연락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냉동 보관했다가 재시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술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냉동 보관 후 해동하면 대부분의 신선식품은 품질이 떨어지는 걸 아실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해동해서 쓰는 지방은 아무래도 신선한 지방보다는 생착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재시술을 하시는 게 좋겠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지방을 이식하면 생착률이 떨어질 수 있고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시술받은 병원에서 후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방 이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방 이식이 필러보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큰 부작용도 없고 피부색까지 맑고 밝게 해주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수술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방 이식을 하면 성공하는 부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드림캐쳐 닥터드림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